명절, 친척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서로 돕고 도우며 친족들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명절 전, 후에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 문제 저 문제 가져와서 싸우고, 아이들은 사촌 누구는 대학을 어디로 갔다느니 결혼을 했다느니 어른들이 비교해 잔소리에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모님은 서로 싸우며 화를 내시니 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상황입니다. 제사 준비, 청소, 음식 준비, 이런 것들로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저런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지니 죽을 맛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제사를 없애고 음식도 사서 쓴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지는 않죠.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명절 증후군. 명절 증후군까지 가지 않더라도 명절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절 스트레스에서 살아남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식과 현실의 괴리감. 두 번째, 환경.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식과 현실의 괴리감은 이런 것입니다. 평소 일과 학업에 지친 우리는 빨간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긴 연휴, 분명 빨간 날, 쉬는 날인데 쉴 수 없습니다. 손님 맞이, 장시간 운전, 요리, 평소보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마치 수능만 끝나면 자유다라는 생각으로 죽도록 공부하고 다 끝났는데 게임도 만화도 놀만한 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 환경. 사람뿐 아닌 동물에게는 모두 자신이 속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휴식을 위한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죠. 밖에서는 인간관계, 일, 학업에 치여 지친 우리의 몸을 쉬게 할 집,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나의 작은 방 한 칸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절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안전한 환경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집에 친척들이 찾아오든 내가 친척 집에 찾아가든 결국 내게 익숙한 환경이 낯설어지거나 어색한 환경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닌 친척 모임에는 분명 서열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들 대부분 낮은 서열일 겁니다. 안전한 내 영역에 포식자인 호랑이를 들이거나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상황, 죽을 걸 알면서도 삼켜야 하는 독약,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만 있더라도 힘들 것이 분명한데 보통은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극한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원인들, 원인 자체를 제거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죠. 지울 수가 없으니 우리는 적어도 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친척들의 말입니다. 누구는 어디 대학에 갔다더라, 누구는 결혼을 했다더라, 너는 뭐하고 있니, 너도 이제 자리 잡아야지, 이런 식의 일명 훈수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확실한 방법이나 팁 없이 그저 결과적으로 너도 이거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며 던지는 훈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런 인생의 레일이 정해져 있다고, 시기를 넘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날아오는 훈수들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때 우리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훈수가 인생의 레일이 정답이 아니라고, 나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에 집중하여 나의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훈수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명절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친척이 아닌 가족과의 갈등.
친척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친척과는 1년에 몇 번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가족 간의 갈등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이해와 배려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중에도 놀고만 있던 상대인데 내 불평과 불만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짜증을 내는 거야? 힘들고 짜증나는 건 난데.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대 또한 나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나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어색한 사람들과 즐거운 듯 친한 듯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놀고 있는 듯 보여도 각자의 고충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준다면 상대 또한 내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와 배려를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찌되었든 힘들게 명절을 잘 보낸 이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명절을 보낸 이후에는 꼭 휴식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육체적 피로를 풀기 위함이 아닌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죠. 휴식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특히나 평소의 일터에서 벗어나 쉬는 기간이라고 기대하던 명절에 평소만큼의 어쩌면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지금은 더욱 중요합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 직장에 돌아가서 버티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루만큼은 친척을 만나는 일정을 잡지 말고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명절 증후군의 이유는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감, 평소와는 다른 호랑이랑 산책을 해야 하는 환경, 명절 스트레스 상황과 그 대처법. 1번 친척의 훈수.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것을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2번 가족과의 불화. 안 그래 보여도 나와 상황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기. 3번 명절의 마지막에는 꼭 휴식할 시간을 가지기. 이번 명절 문제와 해결책들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이 힘들어지면 남들을 신경 써주기가 어렵거든요. 이 해결책들은 꼭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명절에 내 기분이 다운되고 짜증이 나고 힘들 때 한 번쯤 떠올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짜증을 내고 나중에 이 내용을 떠올려도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쉽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내용이 너무 나만 희생하는 것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로 유지되어 왔다고. 특히나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더 그렇다고. 먼저 한 발 다가가 본다면 분명 상대 또한 내 이해와 배려에 답해줄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이해와 배려에도 계속해서 눈치 없이 행동한다면 한번 직접 부드러운 말로써 알려줘 봅시다. 분명 이런 것에 둔감한 사람이 있지만 말로 한다면 알아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